자, 오늘 밤입니다. 드디어 우루과이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1차전이 펼쳐집니다. 초반에는 아시아권 팀들이 고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카타르도 고전을 했고, 그리고 이란도 대패를 했고, 그래서 아시아 축구의 한계가 온 게 아닌가라는 좀 비관적인 시선들이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있었는데, 사우디가 이 아르헨티나를 잡아내는 기적, 그리고 어제는 일본이 독일을 잡아내는 이 어떤 언더독의 반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대표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 보통 가장 강력한 팀을 얘기하면 이란, 일본,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란보다 우리가 이미 이 최종 예선에서 앞섰고 그리고 사우디는 우리가 쭉 대결을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릴랄이랑 펌스틸러스의 ACL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싸웠단 말이야. 그들의 그렇죠. 사우디의 주축이 아릴랄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펌스틸러스의 위험입니다, 오히려. 네. 어쨌든 우루과이와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 경기 내적인 이 프리뷰 같은 거는 저희가 형철이랑 뒤에 다룰 거고, 벤투 감독과 함께 대표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에 벤투 감독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빠르게 볼게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진짜 딱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게 앞에 둘 졌고요. 네. 뒤에 둘은 이겼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남았어요.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만 남았고. 이거를 자신감으로 치화를 하느냐, 아니면 앞선 경기에서의 좀 두려움으로 이걸 바꾸느냐의 차이라고 보는데, 저는 벤투 감독 인터뷰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준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 일본이나 사우디의 선전을 바라봤듯이 그들도 우리의 선전을 바라보는 그림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럼요. 예, 확실히 좀 자신감 있는 인터뷰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들었었던 질문이 이제 손흥민 선수 당연히 관련 그렇죠. 질문인데, 네. 이제 손흥민 뛸 수 있냐라는 거보다는, 왜냐면 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건 이미 마스크 쓰고 훈련하는 거 보면서 다 사전에 알게 됐고, 이 알론소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 부상을 약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은 정말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알론소 감독이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예. 이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우루과이랑 만났죠. 이게 월드컵 무대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억이고, 아쉽게도 우리가 그때는 패배를 했습니다. 분전 후에 분전 끝에 패배했죠. 근데 그때 당시 우루과이 전력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잘 싸운 경기였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저는 쫄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그럴 없다고 이유는 생각해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친선전에서 이겼잖아요. 네. 어쨌든. 강한 팀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은 팀이지만 쫄고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절대 못 이길 팀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얘기하는 건, 우루과이는 지금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 새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우루과이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죠. 오스카르 타바레스 감독이었죠. 15년 동안 한 감독 아래에서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면 벤투 감독도 타바레스 감독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레알 오비에도 시절에 감독이 타바레스 감독이었어요. 맞아요. 뭐 길진 않지만 벤투 감독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레알 오비에도에서 뛰었고, 타바레스 감독은 97년부터 98년까지 이 팀의 감독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 있었잖아. 같이 진행 기간이. 같이 이렇게 뛴 기간이 있고, 예. 그래서 벤투 감독도 나 밑에서 선수로 뛴 적이 있다. 근데 우루과이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일단 남미 예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남미 예선을 뚫은 팀들은 웬만하면 다 센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개막전에서 물론 이제 카타르가 좀 못한 것도 있지만 에콰도르라는 팀을 봤죠. 그리고 이제는 우루과이는 사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그 둘 다음 전력을 가진 우루과이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안 할 수는 없다. 예선전을 쭉 봤는데 새 감독의 능력 충분히 볼 수 있었다. 팀도 전체적으로 잘 잡혀 있고, 네. 최종 예선을 놓고 봤을 때 우루과이는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우리가 졌어요. 벤투 감독도 당연히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도 내일 우리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고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14년, 18년 저희가 월드컵 다큐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모두 소방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감독이 월드컵에 나갔고, 그 둘은 사실 다소 쓸쓸하게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이 정도로 대표팀이 하나의 감독으로 쭉 밀고 왔던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고요. 네. 기성용 선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4년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준비를 했기 네.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지금 이제 대표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에 대한 지지나 신뢰는 굉장히 대단하다. 큽니다. 언론에서의 보도도 예.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뭔가 팀을 꾸리고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의 환경은
괜찮다. 저는 나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내일 경기에서 내일 아니죠. 이제 오늘 경기죠.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황희찬 선수가 이제 네. 출전이 좀 불가하다는. 이거는 오피셜로 황희찬 네. 선수는 나올 수가 없다. 손흥민과 김진수 선수는 출전이 가능하다. 출전 결정할 시간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선발 라인업에 대한 고민이 아직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테죠.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나 김진수 선수나 모두 선발 출장까지 염두를 해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황희찬 선수는 뛸 수가 없기 불가능. 때문에 이 황희찬 선수가 나왔었던 포지션에 대해서 누가 나올지 저는 황희찬의 부상 역시도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보는 건 지금 유럽 레벨의 선수들, 그러니까 세계 축구 레벨의 선수들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밀고 들어가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렇죠. 자원은 이 황희찬이 주는 메리트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뒤에 포인트에 찝어 드릴 텐데 손흥민 선수가 좌측면으로 가고 오른쪽에는 이재성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황인범을 쓸지 아니면 작은 정우영 선수를 쓸지 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프리뷰를 네.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고 손흥민 선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스크 써도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쓰고 훈련을 쭉 진행을 해왔고 그렇죠. 토트넘에서 하던 거랑 여기 와서 하는 거랑 훈련 방식이나 훈련하는 강도는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가 좀 익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크로아티아 모로코 경기를 이제 입중계를 하고 갔었는데 그바라기올도 맞아요. 이 마스크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익숙해졌을 때의 마스크가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정태욱 선수 인터뷰도 그렇죠.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도 내일 정상적인 전력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대표팀의 핵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손흥민을 필두로 좀 최상의 전술을 구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얘기는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이 사실 뭐 크게 답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대표팀 감독인데 뭐 같은 조에 묶였어.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실 무슨 얘기합니까? 뭐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지금은 이 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일단 포르투갈전은 세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우루과이 그 다음에 생각하면 가나 가장 앞에 바로 맞닥뜨린 일부터 처리하면 된다. 네. 그래서 뭐 포르투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딥하게 의미 부여할 건 없다고 보고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어디로 잡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예.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의 인터뷰 방식을 보면 사실 부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왔을 때 본인만의 철학 그리고 본인만의 생각을 인터뷰 내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죠. 네. 일단 3경기 앞두고 있고 조별리그 다 최선 다할 거다. 상대 팀들이 다 훌륭하고 어렵다는 거 우리도 안다. 왜냐면 지금 면면을 봤을 때도 잘하는 팀들이 많고요. 그렇죠. 월드컵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자국에서였고 02 월드컵 한 번은 10년도의 남아공. 월드컵이었죠. 원정 최초 16강입니다. 네. 그래서 벤투 감독도 이 2번의 16강 진출로 미뤄갔을 때 이게 16강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 목표 항상 매 경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스탠스 아주 좋다고 봅니다. 뒤에 성적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재미삼아 얘기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거보다 그냥 매 경기 앞에 있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결과를 지켜보자.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월드컵 수준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했고 그 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길었어요. 우리가 압박감 받을 필요 없다. 항상 만약 우리가 16강에 가는 팀이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16강 진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왜냐면 우리는 직전 월드컵에서도 16강에 가지 못했고 그렇죠. 14년도 월드컵에서 16강에 가지 어려웠죠. 못했습니다. 사실 월드컵 무대에서 1승도 자국에서 열린 02년 월드컵 때 처음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02년에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다 보니 사실 눈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은 그 이후에도 드러났었죠. 네. 근데 우리는 언제나처럼 16강 가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다고 해서 눈을 낮춰서 야 1승만 하면 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지금 4년 동안 해왔던 걸 잘 보여주자.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발베르데 관련해서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전문가들이나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위협적인 선수다. 이 선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저도 오늘 이제 어떤 기자분이 몇 가지를 여쭤보셔서 발베르데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벤투 감독 얘기랑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이거 미드필더 쭉 줄 세워도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지금 이 순간 유럽 리그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미드필더 중에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루과이라는 팀 자체 폼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그렇죠. 얘기를 벤투 감독이 했어요. 실제로
우루과이가 있었던 평가전을 보면 발베르데의 유무 그리고 발베르데가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고 중거리 슈팅 능력. 올 시즌만 공식전에서 박스 바깥 지역 득점이 5개입니다. 네. 그만큼 슈팅력에는 물이 올라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 벤투 감독도 신경을 쓸 테니까 외부에서 중장거리 포로 나르는 슈팅은 미리 좀 방해할 필요가 있다. 발베르데는. 네. 예. 그리고 벤투 감독에게 이번 월드컵이 가지는 의미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 갈 수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긴 여정이었으면 과거와 다르다. 저는 진짜 과거와 다르다. 이번 월드컵은 좀 다르다고 봐요. 오랫동안 같은 감독과 선수들이 발맞춰 왔기 때문에. 네. 선수들 자신감 내비칠 수 있고 어떤 팀을 만나서든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 내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가 어제 있었으니까 내일 있을 우루과이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쉬운 상대 아니고요. 저희가 포인트를 프리뷰를 통해서 짚어드리겠지만 못해볼 상대도 아니다. 저는 지금 준비한 만큼 잘 그림을 그린다면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승부패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내고 두 번째 경기에서 빠박 좋은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또다시 원정 16강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네. 대회가 상서롭지 않은 기운들이 있어요. 음. 지금 사우디가 한번 보여줬고 일본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큰 스코어 차로 무너지긴 했지만 호주도 프랑스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어요. 선제골 넣었어요. 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4년 지났고요. 네, 진짜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